예, 오늘 뭐 저희 추가 당직 인선 이렇게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무부 총장 저희가 또 발표하고 수석 대변인은 저희 이동훈 수석 대변인 유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3기 지도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장관 인선이 끝나고 나서 각 부처별로 지금 증세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우려합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조세 정책을 마음대로 건드리다가 부동산 폭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정권의 어떤 그 지출 중심의 정부 지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항상 물가 상승이라든지 안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될 기미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거기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하는 AI 산업 지원에 관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의혹을 어떤 식으로든 강한 조치로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결국은 국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휴가 기간이시라고는 하지만은 더 엄정한 조치를 주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지금 선택적으로 이런 사안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 뭐 국회 윤리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소한다든지, 이제 자당 의원이 아니라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면서도 자당 의원이 아닌데 왜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야권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해왔던 그들의 말과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대표님, 그 조국 전 대표가 한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관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감옥에 가서 형을 살게 된 계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다소 통치에 있어서의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은 정치적인 면이 고려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조국 대표가 문제가 된 부분은 아마 가족의 입시와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그 일이 불거진 뒤 한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특별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사면이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치적 사면을 결정한다면은 사면권의 대통령 사면권의 적절성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약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 혹시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 특검 같은 게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와, 사실 이춘석 의원의 사례가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이런 내부 정보에 의한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특검 만능주의 속에서 지금 3개 특검을 민주당이 출발시켜서 100명에 가까운 검사가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서 금융수사라든지 나머지 이런 특수수사의 역량이 오히려 일선 검찰청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남부지검에서의 금융수사나 이런 것을 담당하던 검사들도 상당수가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특검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 수사영령이 나올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과거 최순실 특검 때 20여 명의 파견 검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수사와 다르게 지금 3기 특검을 합쳐서 100명 가까운 검사가 특검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기에도 참 부담스러울 정도의 특검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은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검이든 어떤 수사 주체든 간에 매우 강력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전모를 완전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 황당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특검의 수사력을 믿을 수 없어서 특검을 주장하기 어려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네. 뭐 예방을 안 하면서 좀 개혁진단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과 관측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일설에 따르면은 정청래 대표를 뭐 김어준 씨가 밀고 그리고 또 박찬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 그래서 둘 간의 갈등 관계가 좀 있고 알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결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을 보내서 저희 개혁신당의 당대표 취임과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축하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어제 이렇게 개혁신당 찾아와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정부의 추진 과제에 대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을 이렇게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명확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노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차별화된 노선은 본인이 더 큰 것을 노리고 강성 지지자층에게 소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당 대표 해봐서 압니다. 예, 그 길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해지네요. 예, 정청래 대표가 임기 3개월 차 대통령에게 차별화를 시도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